지금 지하화 100조가 된다고 나와요, 계산이. 총선 때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내 얘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거는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찾아뵙고 다시 찾아뵙는 것 같네요. 강남역 근처인데 오늘도 헷갈렸습니다. 이쪽은 참 오피스텔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올라오다 보니까 옆 건물을 잘못 들어갔는데 딱 그거 붙어있더라고요. 여름 풍수해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하 주차장 문제. 이 동네가 2년 전 가을에 심각했죠. 이제 수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해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문제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의하시고, 살 때도 주의하시고 투자할 때도 주의하시면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선 전에 뭐 이런저런 채널에 나가거나 방송 나가서 그때마다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 당의 공약을 어떻게 보냐 하는 식으로. 끝나고 나서도 정당들에서 정리해가지고 질문 주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린 게 한번 총선 끝나고 정리할 시간을 갖겠다. 사실 저는 큰 의미를 안 뒀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제가 그간 봤던 총선 공약들이나 각종 이제 상황들에 대해 주장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첫 시간이 웅자책방이 됐네요. 몇 자료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파워포인트 안 써가지고 이렇게 문서 사진을 JPG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녹화한 지금 당일 새벽까지 정리한 따끈따끈한 내용이 정말 재미없진 않으실 겁니다. 보면은 총선과 대선 사이라고 잡았는데, 제 느낌은 뭐냐면 이미 사람들은 총선 공약 던진 걸 잊어버렸고 그 모든 공약을 대선으로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여든 야든 관계없이. 저는 뭐 언제나 제3당 지지자로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정당에 대한 그렇게 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GTX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GTX C가 착공식을 한 지 5개월 동안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209가 핵심이거든요. 삼성역 주변. 거기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만나면은 GTX 25년 6년 개통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28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28년이 되면 낙관적인 겁니다. 지금 이제 공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잡힌 상태라. 그래서 아마도 지금 GTX A가 수서 동탄 개통됐고, 그 북쪽으로는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개통이 될 겁니다. 수서 동탄은 예상대로 잘 안 되고 있죠. 두 가지인데 늘 강조하던 자기 집 앞에서 직장까지 광역버스로 움직이는 거하고 버스 전용차를 통해서 자기 집에서 그 역까지 허우적허우적 가가지고는 지하 내려가 대심도 내려가서 드문드문 열차 기다려서 가는 거하고 뭐가 편하겠냐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도시는 정치인들이, 행정가 정치인들이 간선철도만 가져오는 것만 좋아하지,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각자 시민의 집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를 정비를 안 했어요. 화성도 그렇고. 예상했던 바입니다. 한편 운정신도시, 고양 일산, 킨텍스죠 등등도 올해 개통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박을 칠 겁니다. 여긴 정말로 교통이 불편했거든요. 특히 운정이 문제였어요. 수도권 저철 3호선이 일산선이라 부릅니다. 구파 연신내부터는 그거를 대화역에서 끝나는데, 그걸 운정까지 연장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동네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 사모님도 그 말 듣고 운정 갔다가 지금 사무소 연장이 안 돼가지고 땅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에 운정이 생기니까 아마 히트칠 건데, 지금 그래서 파주 운정도 그렇고 고양 일산도 그런데, 이건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약간 좀 슬픈 얘기라 GTX란 무엇인가라는 근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1기 신도시 얘기 많이 나오죠.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한다고. 목동 노원도 안 되고 있고, 80년대 초반에 만든. 그리고 그 앞에 압구정 현대니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음만이 90년대에 만든 1기 신도시가 과연 될 것인가라는 걸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사는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 지난해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했고,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옆집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금방 때려 부술 거면 리모델링 안 하겠죠. 그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도를 하나 켰습니다. 노란 동그라미가 일산 신도시, 아시는 신도시고, 특히 정발산 주엽 대화 쪽입니다. 그리고 아래 녹색 동그라미가 킨텍스역 주변 역세권이에요. 요즘에 이 근처에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의 동쪽이 경의중앙선 주변에 요즘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보고 있으면 일산 신도시 재건축을 하려면은 딴 데가 꽉 차가지고 이제 여기를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일산 신도시 주변에 빈 땅이 많습니다. 특히 킨텍스역 주변에 빈 땅이 많아가지고 90년대 개발하려다 포기한 데들이거든요. 거기를 이번에 손대고 있는 거예요. 킨텍스역 만들면서. 그래서 여기 제 예상은 일산 신도시는 끼고 양쪽으로 경의중앙선 라인과 GTX 라인으로 새로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기 신도시 일산은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20, 30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근데 킨텍스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삼성역까지 20분에 간다는 기대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운정역에 써 있어요. 강남까지 20분이라고. 말도 안 되는데, 그 일단은 서울역까지인 거고,
한 28년, 30년 돼야 삼성 가는 겁니다. 아마 운정이 꽉 찰 거예요. GTX A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의자에 꼬리 잠드는 방식이거든요. 꽉 찰 거고 아마 킨텍스역부터 서서 갈 겁니다. 제가 3호선 대화역에서 많이 타는데 대화부터 이미 꽉 차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라 그러면 킨텍스역이 왜 갔는가? 왜 킨텍스 역세권을 찾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아마 던져질 거예요. 지금 이 지역도 집값이 난리인데 전세니 뭐 자간이 관계없이 아마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얘기들 GTX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얘기들을 총선 때 막 던졌어요, 그냥.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영동대로시아 복합개발 209 지도 하나 보여드리고요. 보시면은 109가 봉은사역 쪽 북쪽이고 209가 삼성역 남쪽입니다. 209가 지금 시공사가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게다가 이 영동대로시아 복합개발 지역은 지난해 초 감사원에서 수재 물난리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도 나온 바입니다. 딱 자기 지역에 대한 물난리만 계산했고 통로로 이어지는 주변 건물들에 물이 들어올 때 계산을 안 한 거예요. 한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죠. 딱 그것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손 많이 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산 요즘에 그 EBS님 뭐 CJ님 많이 있어가지고 방송인들이 많이 가시는데 아무래도 만날 일 있잖아요. 25년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는 꿈을 깨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시티 얘기 참 난리였다가 싹 사라졌죠.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한동안 지난해 11월 12월 사이에 온갖 유튜브 검색하면 온갖 뭐 김포 메가시티 하면 집값이 어떻게 뛰고 뭐 굴이 어떻고 난리였죠. 사실 근데 여러분도 아셨잖아요. 사실은 될 리가 없습니다. 몇 가지 가져왔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일산 서구인데 덕양구 쪽에 가봤어요. 서울에 가까운 쪽이죠. 옛날 원당이 있고 가보면 서울특별시 덕양구 지금 합니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분이 계셨어요. 근데 덕양구를 포함해서 고향의 옛날 분위기를 전하는 게 89년도 기사가 나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개발할 때 반대투쟁위원회 인터뷰한 건데 보면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일산은 일산이지 서울시 일산구가 될 수 없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 일산구를 만들고 서울시 덕양구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그 정서를 건드린 거죠. 그 신도시는 물론 서울 사람들이 간 거긴 하지만 여전히 그 지역 구 전체로 보면은 경기도 사람도 많습니다. 토박이도 경기도 사람들이. 김포도 심지어 그랬어요. 반대가 60%가 나왔습니다. 정말 일부 서울에 간 사람들 얘기만 듣고 정책을 잘못 만들었고 잘못 공약을 던진 바람에 대가를 치른 거죠. 게다가 화성 동탄에 갔는데 거기는 또 공약이 동탄시 독립이었어요. 통합하려면 통합하고 분리하면 분리하지. 일산 김포는 붙이고 동탄은 떨어뜨리고 이게 뭐 하냐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 논쟁은 저는 딱 그 시점부터 이미 의미 없는 논쟁이었다.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집값이 뛰고 얘기한 분들은 좀 반성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게 아마 대선 때 또 나올 거라는 게 슬픈 일인 거죠. 그러면 메가시티 논쟁은 뭐였냐? 두 가지입니다. 그 발상지인 김포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고향 경우는 지금 제가 지도 하나 사진 하나 켰습니다. 이것도 원당역 근처에서 찍은 건데 경기북도 노, 서울 편입 예스라고 되어 있는 공약이었어요. 경기북도가 싫었던 거죠. 경기북자들하는 한국 사람 싫어합니다. 저기 이상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근데 고향하고 김포가 북도에 들어간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그럴 바에 서울 간다로 간 게 지난해의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포도 하나 더 있죠. 5호선 연장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계획을 내고 있는데 인천 검단이 끼어들어서 사실 지금 김포가 제안안에 가깝게 노선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단 쪽에 더 역을 안 만들어주면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김포가 그러면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김포 돈만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로티비 뉴스라는 데에서 인터뷰를 최근에 한 게 있는데 김포 검단 시민연대 위원장께서 인터뷰한 게 지역 분위기가 내년 연말에도 똑같은 얘기 할 거다. 아마 결정 못 할 겁니다. 이게 이 김포하고 인천이 정말 사생 걸고 싸우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못 내릴 거예요. 저는 아마 이거 대선까지 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나왔던 수많은 공약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물며 이제 또 GTX 얘기도 그렇고 보면은 보겠습니다.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라고 있습니다. 청주 들어가고 대전 들어가는 건데 5조 원을 쏟겠다고. 근데 민자로 한대요. 근데 제가 지난번 한국도시의 미래에서 말씀드렸죠. 민자로 하면 대부분 안 됩니다. 한국은 게다가 민자에 대해서 먹튀란 개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아요. 우면산 철도라든지 9호선에 대해서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 온갖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자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씀드린 게 경부고속도로 강남 구간 지하화는 민자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충분히 수익이 나올 겁니다. 이게 된다면 아마 그 민자로 하는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건데 이것도 안 된다면 다른 지역 뭐 경인선 지하화니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하화 할 돈으로 이미 있는 철도 지하화하는 돈으로 철도 없는 지역이나 도로 없는 지역에 깔아야죠. 그게 국가가 할 일인 거죠. 그 철도 주변에 아파트 주민을 집값 올리려고 하는 게 있는 게 국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화 100조가 된다고 나와요. 계산이. 총선 때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얘기 나오더라고. 100조가 들어요. 서울만 30몇 조 나온다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거는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은 좀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라. 국가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 근데 계속 지금 뭐 정치권에 보면은 뭐 40조, 100조 얘기 우습게 나옵니다.
뭐 공약 던져가지고 됐으면 한국이 이미 세계 최강국이 됐겠죠. 그럴 리가 없죠. 현실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와가지고 지금 그 집도 잘 못 짓고 있고 그래서 몇 년 뒤면 분명히 전세는 올 겁니다. 집값 뛸 거고 이런 반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이 정도가 총선에 대한 저의 총평입니다. 대체로 참 무책임하게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 얘기 좀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지금 뭐 동탄 정도까지인데 수원 정도까지 수원 안산까지고 이거를 평택까지 연장할 것 같아요. 지제까지는 워낙에 반도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천안 아산까지 연장시킨다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돈은 당신들이 대시오예요. 근데 천안 아산 돈 없거든요. 다 나라가 해달라는 건데 요즘 나라 돈이 없습니다. 세금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가보면은 지난 4월 3월 정도에 천안 답사에 보면은 사방에 난리였어요. 확정. 그리고 GTX DEF까지 다 나왔죠. 정말 A, B, C, D, E, F, G 다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GTX는 A하고 C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남을 관통하니까. 근데 강남을 관통하지 않는 D 지금 이미 뭐 공약만 보고 뭐 강남 관통은 이미 정해졌고 뭐 강동구 지나고 하남 지나고 광주까지 나오고 있던데 뭐 몇 년 다시 두고 보죠. 대선 끝나고 나서.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아마 인천 송도부터 서울역 정도까지는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철도 있는 걸 같이 쓰니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같이 쓰는 공용을 하면은 KTX라든지 SRT 같은 철도가 우선입니다. 순서가. 하염없이 밀릴 거라서 아마 속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속도는 안 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번에 GTX A 시공사는 이미 정해졌는데 B가 안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코레일이 맡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이 맡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민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국정감사 되면은 코레일 방망경영한다고 이제 혼나겠죠. 적자 노선을 줘놓고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호 보시면 그래요. 코레일이 맞는다? 이거는 수익이 안 나오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구조가. 근데 B가 그런 상황인 거죠. C도 이제 개통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착공도 하지 않아가지고 두고 봅시다. 다. 한 3년 뒤쯤에 다음 대선에 대한 이제 공약 격리하겠습니다 하면서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왠지. 이 정도가 총선에 대한 총평이었습니다. 국제연세 얘기 좀만 하면은 측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 얘기 넘어가고 저 신냉전은 왔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면서 K방산이 세계 9위까지 뛰어 올라왔다고 한화가 계속 히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전쟁이 아니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북한이 최근에 이제 남조선이나 남녘이라 안 부르고 대한민국이라 불렀죠. 대한민국은 교정국이고 동족 개념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라 선언했어요. 그리고 동해선 철도 북한국한테 끊어냈고 지렴해서라고 있고 벽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각종 통일이니 뭐 평화를 얘기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경기도나 서해안이나 강원도 쪽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저 온천 금강산 주변에 온천 시설 현대가 운영하던 그것도 이제 폭파하고 있다더라고요. 얼마 조만간 없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고 북한 측은 이미 김정일, 김일성이 만들어냈던 뭐 통일 개념사변이 다 없애고 있습니다. 헌장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남북 통일이고 뭐 북한 주민이 우리와 통일을 바란다 등등은 꿈깨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저는 개성공단 때도 말씀도 드렸는데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북중러하고 한미일 연합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타이완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치포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고 인도까지 포함해서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동맹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당분간 안 깨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한국은 무기로 지금 참전하고 있고 이제 북한이 저렇게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국이 곧바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안 보냈거든요.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보낼 것 같아요. 살상 무기까지도. 늘 강조하지만 첫 번째 6.25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두 번째 6.25 전쟁이었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착착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자본 얘기 아직도 좀 믿는 분이 계신데 바로 얼마 전에 타이완 언론이 그랬죠. 제주도가 중국 섬에 들어가고 있다고. 사실 제주도 제2공항 문제가 사실은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항이 대합실이 미어 터져가지고 짓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이 코로나로 줄어든 다음에 얘기가 쑥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가 망가진 데가 유명한 데가 영종도 미단시티죠. 전국 최대의 폐허죠. 그리고 새만금 산단도 한동안 뭐 군산공단의 확장인데 많이들 뭐 얘기했지만 2차 전지 중국 업체들이 미국 규제 피하려고 합작 만든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뻔히 그걸 알기 때문에 합작 비율을 점점 낮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상황은 새만금 산단의 입주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새만금 산단이 그렇고 2차 전지 자체가 좀 위험하죠. 중국도 워낙에 강국이고 유럽, 미국도 안보 차원에서 2차 전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그걸 뛰어넘을 만한 지금 첨단 상황까지 가 있는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광양 그렇고 포항 그렇고 새만금이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읽은 책 중에 배터리 전쟁이라는 책하고 그리드라는 책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드는 빌 게이츠 선생이 추천한 건데 워낙에 좀 교과서적인 책이라 재미가 없고 최근 나온 배터리 전쟁이 재밌었어요. 이런 문제에서.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차 전지는 그렇게 미래의 먹거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잠깐 지금 틈새로 한국이 끼어든 건데 핵심 기술들은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워낙에 문혁 뒤부터 전기차 문제라든지 2차 전지 문제라든지 관심이 기울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대륙의 실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사활을 해온 사업인 겁니다. 이 정도가 이제 국제정세 문제. 이게 최근 보도된 뉴스죠. 김정은 왈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대한민국을 말 썼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북한이란 말을 안 쓰려고요. 원래 안 썼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또는 DPRK죠. DPRK라 부르는 게 진짜 편합니다. 근데 자꾸 근데 북한이라 바꾸더라고요. 언론이나 보내면은 저쪽이 우리를 남한이라 안 부르는데 이제 아닌 거고. 지금 뉴스는 바로 최근입니다. 국가정보원 왈 최근 동해선 선로 일부 철거 정황 포착. 뭐 대륙철도니 뭐 통일철도니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통일 장사꾼들도 이제 사라질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컨테이너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가스를 북한 통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이제 들어갈 거예요.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가 가스 장난치는 거 보셨죠? 이제 안 통합니다. 파이프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무슨 장난을 칠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한참 이제 신나서 보도 나왔던 미단시티 투자 유치 현황인데 이거 전부 다 이제 날아간 거죠. 중국 대형 개발사 뭐 써 있습니다. 가보면 흉물만 있죠. 요거는 그리고 중국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약속을. 홍콩이 일국 양제로 한다고 했다가 요즘에 중국에서 나온 밈인데 국제금융중심 유적이라고 한때 홍콩이 중심 지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걸 탐방하는 코스가 유행이라는 거죠. 지금 시진핑 주석은 홍콩을 죽일 생각인 것 같아요. 중화인민공화국 자체적으로 키운 도시가 중요한 거지 영국의 식민지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완도 그전에는 약간 긴가민가 하다가 홍콩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젠슨 황 엔비디아 사장이 와서 타이완, 한국, 일본 등의 국가가 지금 미래 AI 산업을 주도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맨날 하면 이제 반국가주의자라고 욕하던 중국이 젠슨 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엔비디아 건드렸다간 지금 AI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브한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시고 도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